수레제도 파트입니다. 자, 감상 포인트 보시면 지금 이게 언제냐면 1780년. 우리 저번 시간에 열악 지유라는 작품 배웠죠? 자, 그게 1790년. 자, 누구? 청나라 황제의 권융 황제의 그 팔순 잔치 때 청나라 사신으로 가서 쓴 작품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10년 전. 그것보다 10년 전 바로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자, 이제 70살 생일을 맞은 권융 황제의 어떤 축하 사절단으로 갔을 때 그때 바로 그 열알기라는 어떤 책을 쓰는데 자, 그 안에 지금 바로 여기 있는 수레 제도에 대한 것 이걸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제라고 하는데 수레거자에 제도 제자를 써가지고 거제 그 파트입니다 지금. 자, 내용은 중국 여행 중에 목격한 술의 여러 쓰임과 효용을 언급하고 그 쓰임새를 언급하고 국내에서도 무엇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 자, 이 수레를 적극 도입해야 된다. 자, 이것을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여주는 글입니다. 자, 밑으로 가시면 또, 자, 이분은 지금 실학파로 분류되는 글쓴이의 이용 후생에 관한 관심과, 그 다음에 실사구시적 태도,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요. 더 나아가서, 자, 그 당대 지배 계층에 대한 지배 계층, 양반 사대부를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두 글 다 아시죠? 이용 후생이라는 게 뭐예요? 자, 도구를 이롭게 사용을 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는 것. 자, 실사구시라는 것은 결국 현실 생활에서 뭘 찾는 거야? 그 진리나 이걸 찾는 것이 찾는 학문. 결국 실학사상을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이용후생, 실사구시. 자, 그 다음에 주제를 보시면 중국 수레 제도에 대한 관심과 수레 도입을 왜 필요한지 그 역설하는 내용입니다. 자, 가볼까요? 자, 수레는 짐을 싣거나 그 다음에 사람을 태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투에 쓰이는 이용차, 그 다음에 작업에 쓰이면 역차, 자, 그 다음에 물을 실어 나누는 수차가 있고요. 자, 대포를 싣는 포차가 있네요. 자, 그 쓰임새에 따라 수천, 수백 가지인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창졸간, 이 짧은 순간에 이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자,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인 어떤 부분만? 사람이 타는 수레와 짐을 싣는 수레. 바로 이 두 가지는 민생, 백성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나는 전에 실학자인 이 홍대용이라는 분과 그 다음에 이광렬라는 분, 이 사람과 함께 수레 제도에 대해 강론한 바가 있었는데, 토론한 바가 있는데, 자, 수레 제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궤입니다, 궤. 즉, 바퀴하고 바퀴의 그 사이 간격 있죠? 자, 이것을 갖도록 통일시키는 것이라 했다. 자, 이른바 바퀴 간격을 갖게 한다는 것은 뭐냐? 자, 바로 수레의 축과 양쪽 바퀴 사이의 간격을 통일시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로 그냥 바로 쭉 내려오겠습니다. 모든 수레의 어떤 바퀴가 이렇게 통일이 되는 건데, 자, 중용에서 말하는, 자, 옛 고전을 이렇게 인용을 했네요. 자, 중용에서 말하는 이른바 수레바퀴의 간격이 같다는 뜻의 바로 이 거동계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 되겠고, 두 바퀴의 간격을 제멋대로 넓게 하거나 좁게 한다면 길이 바퀴 자국이 어떻게 어떤 한 가지 틀에 들어갈 수 있으랴 그랬으니까. 자, 이게 수레가 먼저 앞선 수레가 가요. 그 길 이렇게 자국이 나겠죠? 그리고 다음 뒤에 있는 수레가 그 뒤를 따라서 가면 좀 더 순조롭게 어떻게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일부러 통일시키자는 얘기예요, 지금.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지금 길을 따라 천리길을 오면서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디 한양에서부터 지금 북경까지 이렇게 지금 오고 있단 말이야. 아직 도착은 안 했겠지만 천리길을 오면서 매일 같이 수많은 수레를 보건만 자, 앞에 수레나 뒤에 수레가 동일하게 하나의 바퀴 자국을 따라갑니다. 자, 그러므로 미리 짜지도 않고도 갖게 되는 것을 일러 한 수레 바퀴의 자국이란 일철, 자, 일철이라고도 하고, 자, 이것을 자, 뒤에 오는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의 행적을 일러서 전철. 자, 똑같이 지금 바퀴 자국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자, 도성의 문턱에 바퀴가 닿는 곳에는 온폭하게 홈통이 생겼는데 말하는 이 맹자가 말하는 이 성문의 수레바퀴 자국도 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 같다.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해되시나요? 자, 바퀴 자국을 통일해서 바퀴가 그 홈을 통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좀 더 쉽게.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험준한 곳까지도
손쉽게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일찍이 수레가 없었고, 자, 그 다음에 아직 바퀴가 완전히 둥글지 않으며 바퀴 자국이 하나의 궤에 들지 않으니 이는 수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 들쭉날쭉 통일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핑계를 대냐? 우리나라는 고울이 너무 험준해서 수레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이건 핑계이죠? 왜? 자, 밑에 보시면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국가에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길이 닦이지 않았을 뿐이다. 이게 맞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어떻게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다면 당연하게 길이 번듯하게 놓이거나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수레가 다니게 된다면 길은 절로 뚫리게 마련이니 어찌 길거리가 좁다거나 고갯마루가 높음을 걱정하겠는가. 자, 여기도 중용의 책을 다시 한번 또 인용을 했습니다. 중용에서 말한 수레와 배가 이르는 곳,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곳이란 바로 아무리 멀더라도 수레가 이르지 않은 것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요, 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험준한 이 검각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태양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이곳은 얼마나 험준한지 9굽이나 되는 험한 길, 부절양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창자가 그렇게 9굽이처럼 이렇게 굽이는 것처럼, 굽어져 있는 것처럼, 자, 그러한 어떤 험한 곳, 태양산에는 양의 창자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위대한 고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수레가 가지 못하는 곳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자,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험준하더라도 그곳에 뭐가 가요? 바로 이 수레가 마음 놓고 간단 말이죠. 자, 이 때문에 자, 여기는 섬서부터 해가지고 각 지방, 이 중국의 넓은 땅 있죠. 자, 이곳에 큰 장사꾼들과 자, 식구들입니다. 자, 식구들을 이끌고 그다음 멀리 부임하는 이 관리들이 자, 수레바퀴를 서로 부딪혀 가기를 마치 자신의 마당을 밟고 가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어떻게 수월하게 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수레가 내는 굉음이 마치 구름도 없는 백주 대낮에 내성병력 천정 소리처럼 우렁차게 들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나왔던 이 마천령과 그다음에 청성령 이 고개 또 장안과 마전의 비탈길이 어찌 우리나라보다 덜하단가? 우리나라가 보다 더 험준하단 말이죠. 자, 그 바위가 가로막고 험준한 우리 눈을 본 것이오늘 그렇다고 중국 사람들이 수레를 없애고 통행하지 않던가? 아니죠. 이 험준한 곳까지 이 사람들은 수레를 끌고 통행을 한단 말이야. 자, 중국의 풍부한 재화와 물건이 어느 한 곳에도 막혀 있지 않고 사방에 흩어져 옮겨 다닐 수 있는 까닭은 모두 바로 이 수레를 사용하는 이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당장의 효과를 따져보더라도 우리 사신 일행이 모든 폐단을 없애고 우리가 만든 수레에 우리 물건을 싣고 그다음 곧바로 북경까지 닿는다면 자, 편리할 것인데 자, 그런데 무엇을 거리 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랬으니까 여기서 뭘 느끼는 거야? 바로 이 안타까움이 느끼죠? 자, 우리도 이런 수레를 사용하면 편리할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우리는. 자, 영남 지방의 아이들은 새우젓을 알지 못해요. 자, 영남이 어디죠? 저 경상도지요. 그쪽은 지금 새우젓이 뭔지 모른답니다. 자, 그리고 관동이니까 강원도 지방 사람들은 자, 산사나무 열매를 절여 간장을 배신합니다. 자, 소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저 동해안 쪽은 소금이 안 나니까 자, 할 수 없이 지금 어떻게 여기에서 열매 이걸 절여가지고 그걸 간장 대신으로 쓴단 말이야. 자, 또 저 위에 북한의 쪽, 자, 서북 사람들은 감과 귤을 분간을 못합니다. 이쪽은 지금 귤이 아직까지 자생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바닷가 사람들은 생선 창자를 어떻게 한대요? 밭에 거름으로 쓰고 있으니까. 자, 쓰고 남으니까 이걸 처치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버리는가? 그냥 거름덩에다 버려버려요. 그만큼 값어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비해 어쩌다가 한번 이것이 서울에 오면 이 생산에 들어오면 한 움큼에 한 입씩이나 해요. 그만큼 귀하게 대접을 받는단 말이죠. 자, 어찌 그리 귀하게 되는가? 자,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왜 그런 겁니까? 만약에 수레가 있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여러 가지 산물들이 서로 유통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 결국 필요한 사람들이 골고루 쓸 수 있을 텐데 자, 예를 들어 아까 생선 같은 경우는 바닷가 사람들은 이게 쓰고 남으니까 자, 이걸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버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외려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외려 그게 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아래 있는, 자, 육진에 있는 마포, 자, 각각의 어떤 특산물들이네요. 자, 삼남 지방의 닭종이, 황해도족의 섬과 새, 자, 충남의 여러 가지 소금 생선, 이 모든 것들은 민생 일용품, 백성들의 자, 일상에서 꼭 사용해야 되는 생활용품들이란 말이야. 자, 충북에 있는 바로 이 대추나, 그다음 황해도 쪽에 있는 배, 또 전남 쪽에 있는 이 귤, 유자, 자, 충남에 있는 모시, 자, 관동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벌들, 벌꿀.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날마다 필요한 물건들로서,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바로 민생 일용품으로서 서로 바꾸어 써서 도움을 주는 것이 누가 싫다 할 것인가? 자, 이거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 근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나 이 지방에서는 천한 것이 저 지방에선 귀하고 이름만 들었을 뿐, 자, 물건을, 자, 볼 수 없는 까닭은 대체 무엇 때문이냐? 바로 가져올 힘,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물자를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수단, 결국 쉽게 하면 수레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짊어지고 다닐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사방 수천리밖에 되지 않는 좁은 강토, 이 국토에 백성의 살림이 이토록 가난한 까닭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내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자, 바로 이 수레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자. 수레는 왜 못 다니는가? 바로 여기 있는 선비와 벼슬아치들의 죄래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수레를 만들고 이것을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앞장서질 않아, 지금. 자, 사대부들이 평생 읽는다는 글은 주례라는 성인의 저술인데, 거기에는 뭐 거인이 할 때 수레거자, 자, 윤인 할 때 박귀륜자, 그 다음에 이 여인, 가마, 이런 걸 끓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주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건 다 가마와 관련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수레와. 자, 그런데 그저 입으로만 외울 거니까 모르만 이론만 빠삭해요. 왜?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작 수레를 만드는 법이 어떠한지, 수레를 부리는 것이 어떠한지 연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 현실에서 이걸 실천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자, 실용성이 전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용 후생이나 이러한 생각이 전혀 없단 말이죠. 자, 소위 건성으로 읽는 풍어리뿐. 자, 학문에야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랬으니까 바로 작가는 바로 이런 사대부들, 양반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있네요. 자, 누에고치를 켜는 수레인. 자, 중략 이하 부분에서는 중국에서 본 이 소차라는 이 수레라고 했는데 물건을 나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여러분들 어디야? 그 목화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실 같은 거 이렇게 뽑아내는 그 물레라는 거 있어요. 자, 그거 같은 그 기계입니다, 지금. 이게 둥글게 돼가지고. 자, 소차는 더욱 기묘해서 마땅히 본받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 이것도 본받아야 된대요. 큰 톱니바퀴로 만드는 것은 맷돌을 지금 돌리는 법과 동일한데, 자, 소차의 양 끝에도 톱니바퀴를 만들어 들쭉날쭉하게 이가 맞물려 쉴 새 없이 돌아가게 된대요. 자, 소차는 몇 안 되는 큰 얼레인데, 자, 크게 된 얼레인데, 자, 누에고치를, 자, 이거 구체적으로 여기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자, 먼저 누에고치를 수십 보 밖에서 삶아요. 필요한 건 뭐야? 누에고치를 고치 안에는 번데기는 필요 없고 겉에 이렇게 칭칭 감겨져 있는 실을 이렇게 뽑아내야 된단 말이죠. 가느다란 실들을 해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아서 다시 실을 만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중간에 수십 층의 실험, 바로 이 선반처럼 이렇게 설치된 게 있는데 이게 점차로 높고 낮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실험마다 그 끝에는 쇠 조각을 세우고, 자, 바늘기 같은 아주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 실을 끼워 기계가 움직이고 바퀴를 돌게 합니다. 자, 바퀴가 돌면 얼레가 돌아가게 되어 톱니가 서로 맞물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속도로 천천히 실을 뽑아가요. 왜? 너무 확 잡아달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 누에 코치에 이렇게 있는 그 실들이 너무 얇으니까 끊어져 버리겠죠. 적당한 속도로 이제 누에 고치고치에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기계로 끌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실을 뽑아내는데 실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맞닿는 일이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기 때문에 가는 실과 거친 실이 같이 나올 염려가 없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만큼 일정한 굵기로 해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야? 실이 만들어져 이렇게 뽑아져 나온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솥에서 삼긴 고치가 나와 원래 들어갈 즈음에 두루 새 구멍을 지나가게 되므로 실에 붙어있던 털이나 이 까끌하기, 보풀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떨어져 나가 원래 들어가기 전에 실의 바탕은 이미 건조가 되어 깨끗하고 투명해서 빛이 나고 다시 수고롭게 양잿물에 빨 필요가 없이 바로 배틀에 올려 이거 실로 사용해도 됩니다. 되게 편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것이 아주 일정한 굵기로 해갖고 실이 뽑혀져 나오고, 자, 그리고 이것은 아주 깨끗하게 이미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별도의 공정이 없이 바로 이걸 갖고 배틀에서 이렇게 배를 짤 때 실로 바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자, 대비적이네요. 자, 우리나라는 어떠냐 그럼 고치를 켜는 것은 일일이 손으로 당겨가지고 자, 훑치는 것만 알지. 자, 결국 뭐야? 다 수공업으로 하는 거야. 손으로. 얼마나 복잡해. 이게 힘들겠어요. 자, 근데 수레를 사용할 줄 모른다. 명주실이 사람의 손을 탐으로 이미 실로서 천연적이고 자연스러운 솜새, 그 모양은 다 없어지고 실을 빼는 속도가 일정치가 않아서 실끼리 부딪히거나 맞닿을 때면 실과 고치가 안정되지도 못하고 제멋대로 날뛰고 함께 나아가 고치판에 쌓이기도 합니다. 자, 또 실끼리 또 어떻게 돼요? 서로 엉겨붙기도 하고 또 엉겨붙기 말라 덩어리가 져서 어떻게 된대요? 실의 광택을 잃으며 부스러기가 또 틀어맞고 자, 알맹이가 지금 똘똘 감겨 끊어졌다 이어졌다. 자, 그래서 실을 뽑는 사람은 자, 어떻게 실을 골라내는 거 가는 것만 챙기다 보니 입과 손가락이 함께 고생을 합니다. 왜? 이게 중간에 이게 얇은 실이 끊어지면 어떻게 또 손으로 해갖고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또 잊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만큼 고생이 심하겠네요. 자, 아랫부분에서 자, 수레 제도의 어떤 내용 전개에서 자, 앞에 부분에서 어떤 청나라 태평차, 그 다음에 대차나 동륜차 등의 수레가 쓰이고 있는 모습을 먼저 묘사한 부분이 있었고요. 자, 우리 교재 부분은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자, 바퀴 간격을 일정하게 통일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지 멀리 험준한 산에까지 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조선에서는 지금 뭐를 안 해요? 자, 여기서요. 이걸 제대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조선에서도 이 수레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뭐,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싣는 데 쓰는 어떤 수레 이외에 다양한 수레, 아까 얘기했던 그 중에 뭐가 있었어? 소차라는 게 있었죠? 자, 소차의 그 원리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쓰임새, 이거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통념을 반박하면서 그 중에서도 결국 바로 누구? 사대부들을 비판하고 있죠. 자, 실제적인 학문에 대한 글쓴이의 취향, 바로 이 실학적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용후생, 자, 이런 입장이 되는데, 자, 물자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또 한 가지, 이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수레가 절실하게 필요하겠죠? 자,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뭐 여러 일기 부분에 1780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이 창작 배경이 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